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이제 질문하는데요. 네, 대한성공회는 어떤 종교일까요? 네, 대한성공회는 1890년에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모인 집단을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따르라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많은 형태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큰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모습으로부터 너무 벗어났다 해서 개혁하자라는 운동들이 유럽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독일이라든지 영국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흘러왔던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온 게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된 카톨릭 교회로서 이어져 오다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 성공회, 대한성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곳 우리 그 파주 교회는 어떤 활동은 하나요? 네, 여기 파주 교회는 이렇게 보시겠지만 전형적인 성공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이렇게 좀 성당 같은 분위기를 갖춰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 선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교회.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무거운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자 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선교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파주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보니까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주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파주 이주 노동자 센터 샬롬의 집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주민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래서 뭐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일할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주민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거 뭐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옛날에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한 후에 이렇게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때부터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를 해보자 이러면서 막 이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쪽 파주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어서 공장지대도 많고 이렇게 농사 짓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을 하죠. 어떤 인권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를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거는 또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게 되죠. 노무사님이라든지 또는 법조인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문제를 풀게 되고,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병원과 연계해서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기타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싶으면 또 그것과 관련된 센터나 또 전문가들 연결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주민들도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그 나라별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서는 문제 풀기 힘들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저희들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별 공동체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얀마 노동자들 중심으로 공동체도 만들고, 또 캄보디아 우리 이제 한글 교실을 하니까 이제 한글 교실을 마친
캄보디아 노동자들 중심으로 캄보디아 공동체도 만들고 스리랑카 공동체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또 당신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얀마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해서 돈도 벌지만 당신들의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시간도 갖게 되고 특별히 여기 파주에서는 파주 주민들 중에 이런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 협력하자 연대하자라는 파주 주민들 중심의 시민 모임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미얀마 공동체가 그런 시민 모임하고 같이 협력해서 미얀마 사회를 위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저희들이 열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살러미 집의 그 이주 노동자가 어떤 집이 활동한지. 네, 샬롬의 집 관련해서 이미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담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지역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파주 주민들을 선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주민. 그래서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하는데 그 모든 활동은 여기가 이제 파주 교회지만 성공의 파주 교회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성공의 파주 교회가 만든 파주 이주 노동자 센터 샬롬의 집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제 파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성공회가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종교하면 어떤 그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활동과 그런 목적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는 물론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이웃들 또 그 지역 사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회의 목적과 사명도 있지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고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주 지역에 있는 파주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주민을 위한 활동이고 또 하나는 파주가 지금 우리 이제 분단돼 있잖아요. 그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단돼 있잖아요. 근데 파주가 가장 붙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보셨죠? 여기 DMZ. 그러니까 가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되기 전에 여기 파주는 서울보다는 저쪽 개성에 또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주 교회는 아무래도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성공회는 이 땅이 다시 좀 이렇게 분단의 문제를 좀 극복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좀 남과 북이 좀 평화롭게 왕래도 하고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활동도 여기 파주에 있는 성공회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교회 혼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함께 그 대안도 찾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환경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거꾸로 우리 질문을 할게요. 저도 여기 와서 어쨌든 베트남 통역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낯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적응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로 해서 뭔가 통역 일도 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그 경험을 좀 잠깐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한국 온 지는 이제 12년 넘었고요.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랑 지금까지 조금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다만 느끼는 것은 딱 두 가지 장점과 장점 있잖아요.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사는 게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잖아요. 정말 편리하고 정말 제가 메트랑 비교하면 한국 완전히 정말 좋고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거기 가서 서류 띄는 게 정말 쉽게 드릴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응대에 대한 되게 빨라요. 예, 버스 교통 그리고 여러 가지는 편리하고 일단 한국 생활 냉장고 다 편리하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살기 좋지만 다만 단점 뭐냐면 아직 한국 분들은 다 아니라 아직 동양 사람에 대한 생각이 동양 사는 사람을 정말 못 사는 나라이구나 조금만 무시하는 눈빛. 예, 이렇게 직접 표현 말하지 않지만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별받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때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제가 그때 한국어 배우라고 그때 다녔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길에 버스를 탔죠. 버스 탔는데 버스 뒷자리에 딱 사람 2명 같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먼저는 앉는 한국 아줌마 한 분이 계시고 저는 나중에 와서 앉는 거죠. 제가 딱 앉으니까 깜짝이야 이렇게 표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왜 나보고 깜짝 놀란 거? 내 피부색이 좀 다른 건가? 그렇죠. 그분이 저보고 깜짝 놀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깜짝 놀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동양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또 나중에 또 잘 사는 나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